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4.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정답은요?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근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균형 감각이 더 올라가니까요.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히면요.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한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반드시 켜줘야 돼요. 또 침대 난간을 내려두면요.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난간을 올려줘야 되고요. 침대 높이가 낮을수록 더 안전하고요. 침대 밑에 요를 깔아두면은요. 떨어져도 쿠션 역할을 하니까 더 안전하겠죠. 취침 시에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아요. 허리 높이 너무 높잖아요.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요?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입니다. 흔들리는 동안에는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되고요. 탁자 다리를 꼭 붙잡는 게 좋다. 또 출입문을 잠그면 안 되죠.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또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면 안 되겠어요. 계단을 이용해서 나간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 보이는 곳,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지진 발생 시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인한다. 지진이 나면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막 머리 위로 떨어지니까 탁자 아래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나중에는 출입구가 다 막히면 탈출이 힘들어요. 그래서 출구를 열어서 확보를 한다.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한다. 운동장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옷걸이라는 말이 써 있고요. 또 이렇게 그늘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1. 다림질하여 햇볕의 건조함. 일단 햇볕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클리닝함. 정답은요?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함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실금 팬티는요. 일반 섬유 팬티에다가 방수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세탁 후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한 명은 상체 지지하죠? 한 명은 하체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요?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한 명은 상체를 지지한다. 또 다른 사람은 하체를 지지한다 이거예요. 휠체어는요.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고 잠금 장치를 잠가줍니다.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뒤쪽에 서요.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서 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밖으로 잡아줍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대상자의 하체를 잡죠. 종아리 아래에 넙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이 넙다리가 허벅지잖아요. 허벅지랑 종아리를 지지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한다.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지지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정답 4번 라입니다. 가는요 타이어예요. 나는요 바퀴 손잡이입니다. 또 다는 잠금 장치고요. 라는 발 받침대, 마는 작은 바퀴입니다.
이 다리 길이는요, 허벅지 길이랑 종아리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발 받침대의 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정답은요? 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대상자에게요. 이동할게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지지해 주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활용하게 한다.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게 한다. 이렇게 서술어만 보고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불편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왼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요? 지팡이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입니다. 엉덩이 정도의 높이가 좋은 거예요. 보행기도 엉덩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팡이 높이 문제보다는 지팡이 올라갈 때 순서와 내려가거나 평지갈 때 순서를 많이 물어보죠.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어줘야 되고요. 지건마.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가고 마비 쪽이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땐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순이고요. 내려갈 때는요. 내지마건. 지팡이 마비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올라갈 때는 지건마 요걸 기억하시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반대라는 거.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힘이 없는 쪽, 불편한 쪽, 아픈 쪽과 보행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다른 보기 읽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1번입니다.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로 가고요. 나중에 건강한 다리가 뒤로 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행기 먼저 찝고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 다 불편해요. 그냥 한 다리 한 다리, 아무 다리나 가는 것입니다. 단 한쪽이 불편하면은요 보행기랑 세트로 같이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간 씻는다. 정답은요?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입니다. 손 씻기는요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고체 비누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씻는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휴지나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손이 건조하면 보습 제품을 발라준다. 기침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